Hello everyone. Welcome back to STS. 사이언스, 테크놀로지, 이코노미, 스트래티지 등을 고민하는 곳입니다. 어제 6일자로 게시된 건데 23년 11월 그 삼성중공업 IR 보시면은요. FLNG 부문만 제가 캡처를 했는데 지금 이전과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무 변화 없다는 점이 이상해서요. 뭔가니 애니 코랄 넘버 2 그 FID를 지금 24년 상반기 연기되는 것 같다 이런 그 보도가 이미 나왔지 않습니까? 그 보도가 그 기사 내용처럼 대략 한 10월 초에 나온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 중에 제가 영상을 올린 게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옵쇼어 엔지니어 매거진은 이 분야에 종사하는 즉 저 내용 애니 코랄 넘버 2 프로젝트 잘 아는 그 사람 두 군데에서 더블 체크했다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상하니까 오랜만에 삼성중공업 주담한테 이거 전화를 한번 했습니다. 이 내용 중요한 것이 있어서 공유하겠습니다. 애니 2호기는 지금 추진 중이다. 11월 말 또는 12월 초 수주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연기 보도는 뭐냐 이렇게 질문했더니 그거는 자기는 모르겠다고 하네요. 처음 듣는 소리를 합니다. 예. 아마 해외 언론 약간 놓친 것 같은데 그래서 일단 삼성중공업 입장, 예? 주식 담당자 하는 말은 삼성중공업 입장이라고 이제 볼 수 있으니까요. 그걸 이제 요약하면은 지금 애니하고요, 델핀하고 세다, 셋 다 지금 협의하고 있답니다. 계속 협의 진행 중이랍니다. 그런데 삼성중공업 입장은 금년에 FLNG 한 건만 수주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1순위가 바로 애니 2호기라는 겁니다. 애니가 하는 코랄 노르테 2호기 그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아무래도 애니 델핀 그다음에 펜비나 셋 중에서 어느 곳이 가장 우량 고객입니까? 제가 볼 땐 애니가 최고의 우량 고객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대로 된 FLNG는 바로 코랄이죠. 코랄 노르테제가 아닙니까? 나머지 델핀이나 세다가 하는 거는 파이프로 가스 받아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무래도 삼성중공업 입장에서는 애니를 제 1순위겠죠. 그건 당연히 이해가 됩니다. 하여튼 그런데 셋 다 발주하더라도 수주 안 한다는 겁니다. 한 개만 한다는 겁니다. 금년에는. 예. 그러면 캐나다 펜비나 세다하고 델핀 둘 다 같이 셋이 한꺼번에 발주 오면 어떻게 할 거냐? 그거 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중 하나만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확인이 된 것 같습니다. 이건 이제 삼성중공업 도크 사정을 고려한 거 아니냐. 그래서 지금 한 척만 하는 게 최적이다. 다른 간호는 내년 봄에 하고 이렇게 1년에 한 2척 정도 하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계속 얘기를 해왔죠. 그 다음에 또 원래 삼성중공업 LNGC 연간 건조 농력이 작년까지만 해도 16척이었거든요. 16척. 근데 예전에도 한번 제가 영상으로 말씀드렸는데 이걸 본격적인 확장 투자는 안 하고 공정 효율화하는 이런 분야 필수 투자만 해서 지금은 연간 한 20척 정도로 지금 늘어나 있다는 겁니다. 현재 삼성중공업의 LNGC 연간 건조 농력이 20척, FLNG는 한 2척 정도. 더 이상 못 한다는 거죠. 이것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또 컨테이너선도 해야 되고 다른 어떤 특수한 그런 프로젝트도 해야 될 거고 하여튼 이렇게 조정하고 있다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카타르 건에 대해서는 지금 진행 중인 페이스 2에 대해서는 저는 궁금한 게 없어서 요거는 제가 질문을 하지 않았고요. 제가 궁금한 게 이겁니다. 큐막스 이거 총 15척 페이스 3 또 진행한다. 이렇게 연말까지 한다고 이렇게 제가 여러 번 영상도 올리고 했는데 요거 구체적 진행 상황 요걸 이제 질문을 했었는데 답변이 아주 재미있습니다. 예. 삼성중공업은 큐막스에 관심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카타르에서 너 큐막스 하겠나 이렇게 문의가 왔길래 우리는 그런 거 흥미 없다 이렇게 회신을 해버렸답니다. 이렇게 답을 하네요. 재밌죠. 그런데 말이죠. 요것도 여기서부터는 제가 해석하는 겁니다. 더 이상 제가 추가로
다만 제가 이렇게는 질문했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그 카타르에서 발주한다 해도 노 할 거냐 그랬더니 선가가 문제래요. 선가. 예. 당연하죠. 선가. 예. 돈만 많이 주면 당연히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제가 추가로 이제 쭉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이런 게 지난 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마 삼성중공업이 우리는 큐막스 흥미 없다고 회신했다는 것은 봄 상황인 것 같고요. 예, 봄에 그런 회신을 한 적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구한 이유는 이겁니다. 17.4만 이 표준 사이즈 같으면은 지금 그 한국 그 빅스는 어떻게 합니까? 도크에서 4척 한 방에 찍어내 버리잖아. 중공이 한 척 만들 때 한국은 4척 만든다고요. 예, 뭐 그런 속도로 지금 찍어내는 상황인데 큐막스는 이게 곤란하다는 겁니다. 한 방에 4척씩 찍어내는 게 곤란하다는 겁니다. 너무 크니까. 그래서 그러면 수익성이 낮잖아요. 그러니까 삼성중공업은 큐막스는 흥미 없다 이렇게 회신을 한 걸로 저도 이 정도는 여기까지는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아마 이거는 삼성중공업만 그런 게 아니라 K조선 즉 빅3가 다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따라서 이제 성과가 문제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어떤 이런 상황에서 결정적인 어떤 그 요인은 뭐냐? 수요자인 카타르는 큐막스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걸 갖고 싶어 한다고요, 큐막스를. 왜 갖고 싶어 하느냐? 17.4만 그 큐빅메타 이거보다는 큐막스급 즉 27만 큐빅메타 이렇게 큰 배가 돈이 더 된다 이겁니다. 돈이 더 되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카타르 입장에서 옵티멀 그 구조는 뭐냐? 17.4만도 많이 갖고 있고 큐막스도 갖고 있어야 한다. 이렇게 그 믹스해서 갖고 있어야 한다. 이런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중공은 이걸 당장 카타르가 원하는 만큼 그렇게 많이 만들지를 못한다는 거죠. 기껏해야 한두 척이라고.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카타르가 원하는 것을 도와줄 수 있는 곳은 지금 K조선뿐입니다. 빅3 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큐막스급을 하게 되면은 결국 돈만 주면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 돈 문제 아닙니까? 성과. 그래서 성과가 어느 정도 나올까 이거 추정한 영상을 얼마 전에 올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준비했던 겁니다. 그래서 큐막스는 카타르가 예약한 거 아니기 때문에요. 시세에 맞게 결정돼야 되고요. 지금 현재 페이스2까지는 할인한 가격을 이제 적용하는데 큐막스는 시세대로 간다 이겁니다. 그래 되면은 한 척당 한 3.3억 불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본다는 겁니다. 이게 가장 합리적인 가격 아닌가 그때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 가지 근거를 봤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가격에 삼성중공업한테 5척 정도 제안을 받으면은 그러면 딜 되는 거죠. 땡큐 하는 거죠. 웃음 싹수 안 하겠습니까? 뭐 저는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렇게 요 정도 통화하고 마치면서 통화 끝나고 딱 이런 생각이 들대요. 이런 현상이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K조선은 지금 찬밥, 더운 밥 가려서 먹고 있다 이런 뜻 아닙니까? 이게 삼성중공업만의 현상은 아닐 거라고 다 그럴 거라고요. 그래서 과거에 바로 얼마 전이잖아. 한 2, 3년 전만 해도 그 눈물 젖은 빵 조각 그것도 앉아서 먹지도 못하고 서서 씹으면서 겨우 이제 목숨 부지하던 그런 시절에는 배고파서 손가락 빨던 그런 시절에는 찬밥 더운 밥 가립니까? 안 가리지. 큐막스 주면 뭐 땡큐 했을 텐데 지금 이렇게 가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야 세상 바뀌었구나. 그러니까 배고파 손가락 빨던 시절은 지났구나. 다시 한번 확인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이제 제가 상상한 건데요. 요겁니다. 바로 또 LNG 프라임에 보도됐던 내용인데 캐나다의 펜비나 세다 LNG 프로젝트 있잖아요. 그 기사 한번 보시면은 LNG 프라임에 나온 기사 한번 보시면은 May move into early 2024 24년 초로 연기될 수도 있다. 이런 내용 아닙니까? 메이가 나오잖아요. 조동사 메이. 저렇게 나왔거든요. 저 내용이, 금년 3분기 컨퍼런스 콜 할 때, 회사가 공개한 겁니다. 그걸 LNG 프라임이 이제 보도하는 것인데, 이 조동사 메이라는 의미가 뭡니까? 연기가 확정되었다는 게 아니죠. 확정되었다는 게 아니고, 연기될 수도 있고, 연기 안 될 수도 있고, 이런 뜻 아닙니까? 메이가 나타내는 말이. 근데
그 세다 LNG 프로젝트가 그러니까 22년에 한다고, 그래서 저도 작년에 이거 영상 여러 번 올린 걸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다가 갑자기 무기한 연기되어 갖고 엄청 실망했는데, 그러다가 또 갑자기 23년 3분기에 한다 했다가 또 23년 4분기로 연기되고 이런 프로젝트거든요, 저게. 그래서 저는 4분기에는 저거 가능성 매우 높다 이렇게 봤는데, 그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4분기 가능성 높게 봤던 이유가 두 개입니다. 첫 번째로는 저게 연산 300만 톤 그 짜리인데, 저기서 나올 그 300만 톤 LNG 살 사람 다 정해졌다는 겁니다. SPA, Sales Purchase Agreement 완판됐다고요. 예? 이렇게 회사가 발표했습니다. 다만 매수처 공개는 안 했습니다. 다만 그 매수처가 어떤 사람들이냐, 아주 우수 고객이라는 겁니다. 인베스트먼트 그레이드 그 카운터파트라는 겁니다. 그렇게 발표했습니다. 인베스트먼트 그레이드 카운터파트. 그러니까 우리가 투자 적격 업체, 투자 등급을 받는, 우리가 회사채 등급 평가할 때 인베스트먼트 그레이드를 받는, 예? 그러니까 BB 등급 이상 우수 고객이다, 우수 회사다, 이런 뜻입니다. 다 팔렸다고요. 근데 다만 그 계약이, 그러니까 바인딩 계약은 아니고 non 바인딩 컨트랙트다. 그러니까 MOU 상태라는 겁니다. 그래도 어쨌든 뭐 장난한 게 아니니까 이 정도면 완판됐다고 볼 수 있고요. 두 번째 이유는 캐나다 그 연방정부, 지방정부 그 브리티시 콜룸비아 아닙니까? 그 각종 까다로운 규제 이거 다 지금 인허가 다 얻었다고요. 그러니까 하면 된다고. 근데 왜 안 하냐 이거죠. 왜 지금 그 may move into early 2024 이런 보도가 나오느냐, 왜 이런 말을 했느냐, 회사가 그런 말을 했기 때문에 LNG 프라임이 보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또 이제 이런 말도 나옵니다. 펜비나 입장은 가급적 23년에 FID 하고 싶다는 겁니다. 그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Target FID continues to be by the end of 2023. 23년 말까지는 하고 싶다는 겁니다. 계속 추진한다는 겁니다. FID 하려고. 그런데 온갖 복잡한 사정 때문에 연기될 수도 있겠다. 요게 그 LNG 프라임의 보도의 골자입니다. 온갖 복잡한 사정이 도대체 뭐냐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상상을 한다는 겁니다. 상상. 혹시 이게 하여튼 삼성중공업한테 이게 맡겨야 되는데, 지금 애니가 선순위 아닙니까? 선순위. 삼성중공업은 금년에는 애니하고 이제 놀겠다 이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떡합니까? 세다는 삼중하고 브루스하고 싶은데 그럼 기다려야지 뭐. 어떡합니까? 삼성중공업은 23년에 하나만 수주 받겠다고 하잖아요. 그게 입장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펜비나 세다 프로젝트는 번호표 뽑고 애니하고 브루스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지. 공손하게 기다려야지. 조용히 기다려야지. 땡깡 부리면 안 되잖아. 이렇게 신나는 상상을 했습니다. 근데 델핀은 또 어떡합니까? 델핀도 1호기 그 LNG는 지금 다 완판 상태로 알고 있거든요. 하여튼 행복한 고민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주 또 중요한 주제. 어제 코스피가 134포인트 폭등을 했는데 상승폭은 역대 최대치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올라가는 거 생전 처음 구경한다 이겁니다. 전부 다. 우리 모두 구경 처음 했습니다. 지금까지 저런 모습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상승률 있잖아요. 상승률, 상승 속도 5.6%라는 거. 이거는 예전에 저런 숫자 본 적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 대단한 것도 아니다. 상승률은 이런 거고요. 근데 갑자기 왜 이렇게 폭등을 했느냐 이겁니다. 좀 오를 줄은 알았는데 너무 많이 올랐잖아. 올라도 너무 많이 올랐잖아. 그래서 이게 공매도 금지 때문만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공매도 금지가 그 그림처럼 4번이 있었는데요. 이번 말고 지난 3번은 기본적으로 약세였습니다. 공매도 금지해도 약세 계속됐다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유독 이번만 이 폭등한 이유가 도대체 뭐냐 이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그 정리해 보면은 가령 그 공매도 때문에 지금 경제가 어렵습니까? 공매도 때문에 인플레이션이나 공매도 때문에 고금리가 왔습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공매도를 금지하면 기업 성적이 좋아집니까? 그런 것도 아니잖아. 그리고 또 공매도 금지한다고 해서 숏 포지션 취할 수단이 없습니까? 많잖아요. 각종 파생 상품이 있고요. 또 주식 선물도 있잖아요. 그래서
공매도 금지하는 이거는 말이죠. 특정 어떤 그 공매도 잔고가 유독 높은 종목, 그런 종목한테는 일종의 그 호재가 될 수 있죠. 그런 종목한테는 개별적인 재료는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상승할 수 있는 재료. 그런데 또 이런 것도 생각해야죠. 왜 그런 특정 종목에 그 공매도가 많습니까? 그거는 그 기업의 앞으로 장래 그 전망이 나쁘기 때문에 그래서 공매도 많다고 봐야 하는 게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가령 삼성중공업에는 지금 공매도 잔고가 역사적 저점 근방이라는 겁니다. 가령 한 1, 2년 전만 해도 삼성중공업 공매도 잔고가 수천만 주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300만 주 대략 밑입니다. 밑. 이게 역사적 저점 근방인데 왜 삼성중공업은 공매도 잔고가 이렇게 팍 줄었습니까? 앞으로 그 삼성중공업의 기업 전망이 밝기 때문에 감히 공매도 못하는 걸로 봐야 되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공매도 금지, 이번에 공매도 금지 조치하기 전에 공매도 잔고가 많았던 종목은 그럼 매우 조심해야죠. 그런 거는 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이렇게 일단은 정리하고요. 그래서 하여튼 이번에 도대체 왜 폭등을 했는가? 글쎄요. 제가 지금 정리되는 건 이겁니다. 제가 보는 이유는 이겁니다. 그동안 이제 미국 시장 급락을 했는데 그래서 그러면 코스피는 이제 더 많이 추락하죠. 미국보다. 그런데 미국 시장이 먼저 이제 급등세로 변했습니다. 그런데 코스피는 미국만큼 따라가지를 못하고 눈치 보면서 조금만 올라왔는데 이번에 공매도 금지하는 이 기회에 숏 커브하는 그런 매수세도 이제 가담을 해버렸을 테고 당연히. 그래서 그동안 못 간 거 한 방에 싹 가버린 거 아닌가 이렇게 보인다는 겁니다. 그 근거를 이렇게 제시해 보겠습니다. 제가 S&P 500 지수하고 그다음에 코스피 지수하고 일주일, 한 달, 연간 이렇게 수익률 비교한 그림을 그렸거든요. 한번 보시죠. 그래서 먼스 한 달 수익률은 비슷한데 코스피가 약간 낮습니다. 그런데 연간으로 따지면 코스피는 훨씬 낮고요. 상승률이. 그러나 주간 수익률은 코스피가 압도적으로 더 높습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어제 한꺼번에 확 다 올라가는 거죠. 그동안 미국 오른 만큼 되게 미국 시장하고 지금 커플링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이 많이 갈 때 우리는 미국 떨어질 때 왕창 더 떨어졌다가 미국 급등세 와중에 머뭇하면서 눈치 보고 조금만 가다가 어제 한 방에 다 그냥 그동안 못 간 거 다 간 거 아니냐 이렇게 보인다는 겁니다. 만약 이 말이 맞다면 코스피가 추가 올라갈 가능성 매우 낮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제도 이런 말씀 한번 드렸는데 바로 이 점 때문에 어제 그 폭등 기회에 외국인은 선물 어제 많이 샀는데 그거는 저는 이익 실현이라고 봅니다. 이익 실현하면서 청산했다는 거죠, 일부. 그러니까 연구원이 12월 말 초반에 선물 시세가 어제 종가 시세하고 비슷한 근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선물 많이 팔았기 때문에 평가 이익이 엄청났다는 거죠. 그 평가 이익 중에 일부를 이익 실현하면서 올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수 폭등하는 그 기회에 콜은 대규모 매도해버렸다는 겁니다. 대규모 매도였습니다. 엄청 매도입니다. 그림 보십시오. 어제 오른쪽에 있는 거는 지난 금요일 그림이고요. 어제 본 것이죠. 어제. 왼쪽에 있는 거 제가 날짜를 써놨습니다. 어제 종가 기준입니다. 콜 엄청 팔았죠. 그래서 이제 옵션 삼국지를 정리를 해볼 때 지금 목요일이면은 내일 모레 그러니까 오늘까지 거래일이 3번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목요일이 만기이니까 지금 매우 중요한 시기잖아요. 여기서 한번 삐끗하면은 만회의 기회가 없습니다. 그냥 죽든가 살든가 딱 둘 중에 하나입니다. 생사가 갈립니다. 그런데 어제 본 금요일 포지셔닝과 어제 봤던 3일자 금요일 포지셔닝과 그다음에 6일날 월요일 어제 만기 포지션 완전 다르죠. 외국인 포지션 보십시오. 완전 다릅니다. 그래서 어제 시작할 때 외인은 콜 소규모 순 매수였었죠. 콜 매수한 데에서 완전 대박 났겠죠. 어제 콜 매수에서는 어제 대박 났습니다. 그거 모조리 이익 실현해버리고요. 추가로 하루 종일 콜 팔았습니다. 보통 한
한 60포인트, 70포인트 이렇게 상승 시작했나요? 그러다가 134포인트로 마감했으니까 장중에 2배 올랐잖아. 예, 장중에 2배 올랐잖아. 콜 얼마나 올랐겠습니까? 계속 하루 종일 팔아치웠다는 겁니다. 매우 중요한 의미 있습니다. 개인은 완전 망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 개인은 금요일 날 콜을 대규모 매도해 두었기 때문에 그게 어제 장 시작하자마자 어마어마한 손실이 났을 겁니다. 그 이제 청산해야 될 거고요. 그런데 개인은 어제 그 비싼 콜을 하루 종일 사 모았습니다. 예. 이거 지금 여기서 더 이상 올라가지 않으면 저 다 꽝 된다고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예. 여기서 지금 금융투자가 지금 양 매수를 했었습니다. 그 3일날 종가 기준으로 양 매수했기 때문에 금융투자는 풋 매수한 금액은 이제 다 꽉 났습니다. 저건 더 이상 풋은 살아나지 못한다고 봅니다. 예, 살아나지 못하고 이미 다 죽었고요. 사망 선고 난 거고 대신에 이제 많이 매수해뒀던 콜에서 어제 대박이 났겠죠. 근데 문제는 저 콜을 얼마나 이제 이익 실현했는지 어제 좀 일부 이익 실현한 걸로 보입니다. 금융투자가 줄었으니까 금융투자 어제 콜 좀 매도를 했기 때문에 이익 실현이라고 보는데 근데 그래서 저거 잘 하면은 23년 내도록 외국인한테 깨졌잖아. 예? 옵션 상복지에서 외국인한테 깨진 걸로 보거든요. 외국인이 판판에 이겼으니까. 그래서 1년 손해본 거 어제 한 방으로 한 종목 한 방으로 만회 가능한 그리고 이익도 낼 수 있는 그런 상태인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어제 이익 실현이 조금밖에 못한 것 같아서 요거 어떻게 과연 이익 실현이 될지 요거 앞으로 관전 포인트 아닌가 싶습니다. 예. Thanks for watching. See you next.